자, 오늘 첫 번째로 고민 보내주신 시청자분의 사연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뒷번호 534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강남구 역삼동에 신축 중인 다세대 주택 투룸을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역삼역에서 400m 정도 되고 전용 면적은 12평, 매매 가격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3억 정도의 전세를 놓을 수 있다고 하던데 분양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자, 다세대 주택에 투자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들어가기가 조금 망설여지시는 것 같아요. 괜찮을지 자,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또 관심이 많은 게 이제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자 시장에서는요, 크게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시장 그리고 오피스텔 내지는 하위 시장인 다세대 주택에 여러분들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죠.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는 좀 분석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 문자 주신 사연은요, 역삼역 400m 정도에 있는 그러한 신축 다세대 주택을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부동산을 분양을 받거나 매수를 할 때에는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고려할 것이 누구나 다 얘기하는 입지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격적인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입지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역삼역입니다. 여러분들 그 역삼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테헤란로가 있고요. 선릉, 역삼, 강남, 그리고 교대, 그리고 서초, 이제 서리풀 터널이 뚫리게 되죠. 이게 이제 강남역과 선릉역 사이에 있는 이 역삼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현대사에서 굉장히 경제 발전의 한 축을 이뤄낸 그러한 테헤란 밸리 중에 가운데 있는 곳이죠. 이 역삼역 근처에는요, 이렇게 블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다세대 주택,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하면은요, 요 부분에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요,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고, 이 위쪽에는 구릉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다는 얘기죠. 높으면 일종 주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신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낮은 요 지역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거기에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한 블럭 안에 다세대 주택이 많이 신축이 되게 되면, 공급이 되게 되면 실제로 전세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입주자, 세입자들한테 우선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좀 낮게 형성이 되는 그러한 진행 상황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역삼동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동네에 비해서 낮지는 않습니다. 절대 가격이 높기는 하지만 그 추이나 추세가 공급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약간 하향 안정되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 역삼동은 좀 보이고 있어요. 입지적인 요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테헤란 밸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빌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억 4천만 원에 시청자님이 분양을 받는다. 근데 전세는 한 3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제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요, 내가 이 빌라를 왜 사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투자의 목적이시겠지요. 자가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목적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월세를 받거나 하나는 갭 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월세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매매가 대비 월세 수준으로 봤을 때는요, 전용 면적이 방 2개짜리면 한 12평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월세를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을 받게 되고 3억 4천만 원의 월세 수익률을 본다면은 사실은 타당하지가 않은 월세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아마도 갭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3억 4천만 원에 전세를 3억을 놓게 되면 4천만 원 투자이죠. 상당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청자님께서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연 전세 3억이 들어갈 것인가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신축 중이기 때문에
전세를 아직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입주할 때가 돼서 전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한 2억 5천밖에 안 되더라라고 했을 때에는요. 나머지 5천만 원, 즉 합쳐서 9천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는 투자 금액이 늘어나게 돼서 효과적인 갭 투자, 원래 생각했던 갭 투자가 안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빌라 갭 투자를 할 때에는요. 그 주변에 있는 전세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시세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갭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역삼역 주변에 있는 빌라 신축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어떻게 무슨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오를 것이냐라고 살펴봤을 때 그렇게 크게 호재는 역삼동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생활권계획상에 역삼동이 어떤 커다란 개발 호재를 계획하고 있느냐, 그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 가격에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갭 투자의 방법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왜 올라갈 것인가. 보통 우리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주변의 이주 수요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요. 별다르게 전세가가 올라갈 상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삼동 주변에 크게 이주 수요가 발생할 만한 상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세가가 3억이라고 하는 돈이 과연 6, 7개월 뒤에 완공했을 때 타당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억 4천에 3억이 12평짜리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요. 일단 투자 분양을 받기 전에 전세 가격을 먼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한 개발 호재로 인한 상승보다는 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이 매매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갭 투자 지역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전세 가격이거든요. 예측해서 3억 정도의 전세 놓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셨겠지만 현재 시세가 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주변에 좀 발품 팔아보셔서 꼭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여러분의 고민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뒷번호 133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내용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잠실의 엘스 아파트 33평형을 5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곳에 살고 계신지 여부는 알 수가 없네요. 하지만 한 5년 정도 보유하셨대요.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원장님? 네, 잠실의 엘스 아파트는 이제 우리가 잠실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생긴 아파트입니다. 사실 입지 여건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도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중에는 거의 이제 랜드마크격인 아파트이죠. 자, 이 엘스 아파트를 5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입지적인 측면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죠. 가격적인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적인 패턴은요. 절대 가격이라는 거를 보시고요. 또 한 축으로는 전세가율, 다시 말해서 전세 가격의 움직임, 요것을 두 축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우리 잠실 엘스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엘스 아파트의 한번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스 아파트는요. 여러 가지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시세가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 평형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30평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30평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평대의 아파트 지금 나와 있는 매매가는요. 한 16억 정도의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매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매매 가격이 16억인데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와 매매 가격 요 두 개의 차익, 다시 말해서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 아파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가늠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겠습니다. 이 109평방미터 정도 되는 게 지금 호가는요, 상한가는 17억에 나와 있는데 전세는 8억 9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언뜻 봐도 한 매매 가격의 반 정도의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갭 투자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대략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전세가율이 40~50%로 시작을 했다가 한 10년 정도 거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상승폭보다 조금 더 추월을 하고 올라가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폭이 줄어드는, 그래서 11년 차 정도 되면은요 대략 한 70% 정도의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엘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대략 50%의 전세가율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는요 얘가 한 2년 전 정도만 해도요 전세가율이 대략 70%에 육박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 엘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쫓아가지를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패턴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10년이 넘은 엘스 아파트는요 앞으로 대략 한 10년 정도 더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간의 1, 2년 동안에 갑자기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버리는 바람에 한 5년 정도 후에 올라갈 가격을 미리 땡겨서 올렸다는 얘기죠.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고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의 현금 부담이 많아진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한 2년, 3년 동안 크게 상승을 견인할 만한 그러한 동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5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이것을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거주를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자가거주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리미엄을 누리고 마음 편하게 계신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투자적인 측면, 내가 이걸 팔아서 또 다른 더 큰 효용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투자처가 있다면 지금쯤 매도를 하셔도 크게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거주와 투자의 관점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거주라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거주하셔도 좋겠지만 투자의 관점이라면 지금이라면 한번 옮겨볼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계획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209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일산 서구 주엽동의 신안 17단지 아파트 37평형에 15년째 자가 거주 중입니다.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팔아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일산에서 좀 오래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좀 서울 쪽으로 들어오려고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일산 서구 주엽동의 신안 17단지 아파트 37평형입니다. 자, 원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학원에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일산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일기신도시를 만들 때에 일산과 분당 이렇게 양축으로 많이들 나눠져서 이렇게 분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세 상승을 많이 보았는데 일산은 상대적으로 분당보다 매매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북쪽이라고 하는 단점이 가장 컸겠죠. 사람들은 이제 남쪽이나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일산을 넘어가게 되면 파주 위쪽으로는 또 군사분계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절 쪽으로 많이 봤다는 얘기죠. 또 일산의 좀 고질적인 투자의 측면에서 약간 고질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공급량이 많아지면 아무리 입지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상승을 바라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산 쪽에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분당이나 이런 데 가셨던 분들보다 가격적인 상승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있으셨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이제 주염역 근처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주염역하고요. 여기 신안 아파트 17단지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는 그러면은 가격이 앞으로 그렇다면 올라갈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를요 분석을 할 때는요 일단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내용연수 몇 년이나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얘 미래를 가늠을 해봐야 되거든요. 한번 단지를 한번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지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을 거예요. 이게 연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1994년도에 신축을 한 그러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24년 정도가 지났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 17단지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평형이 서울 중심보다는 좀 대형 평형, 중대형 평형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단지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게 125평방미터이거든요. 그러니까 36평형, 7평형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매매가가요. 지금 현재 상한가가 6억 3천으로 나와 있고 전세가는 4억 2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보다는 전세가율이 약간 높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이 어떻게 시세가 형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7년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요, 125평방미터가요, 2011년 12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 경기가 별로 안 좋았을 때였죠. 2011년 요 정도에 대략 한 5억 한 8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간에 한 7, 8년 정도 오면서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2012년과 13년 그리고 2014년, 15년이 올 동안에 계속해서 매매 가격이 조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요, 가격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들을 상당히 많이 쏟아놓은 그러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다시 꺾였던 가격, 리먼 브라더스로 꺾였던 그러한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근데 그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가격 자체가 지금 우하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들보다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물론 이제 입지 여건이 전철역과 가깝고 이런 것들은 좋지만 가격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그러한 특징을 가진 아파트는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 지난 2011년도의 가격을요 이제 2018년도가 오면서 넘어섰다. 다시 회복을 했다입니다. 그러나 회복을 하고 올라간 요 끝이요 2011년도 가격보다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께서는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는 없겠죠. 일산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쾌적한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는 도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미래에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는 다소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로 들어오실 인서울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금을 조금 더 보태서요 서울에도 이렇게 구석구석에 보면은요 쾌적한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조금 상승이 될 만한 적도 있으니까 이렇게 인서울 쪽으로요 방향을 잡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고민하시다가 이 서울로 들어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언제쯤 매도해야 할까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제 그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고 이사 계획 차근차근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650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강남 구 논현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없이 위탁관리 업체에서 월 8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향후 전망과 적정 매도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지역적으로만 주셔서 논현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다 라는 말씀만 주셨거든요. 매매 가격이 좀 빠져있는 점이 아쉽네요. 자, 어떻게 해야 할지 향후 전망 원장님 조금 도움을 주실까요? 네, 논현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공급을 많이 했었는데 이 다세대 주택이요. 사실 사이즈가 예전에 좀 컸어요. 전용 면적이 10평, 12평 혹은 그 이상이었는데 이제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정책 당국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구태여 주차, 예를 들면 차를 몰고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고 지하철에만 좀 가깝다면 소형 주택을 공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은 일단 사이즈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너무 난립을 한다라고 해서 주차장법을 다시 강화시키면서 지금 현재는 원룸을 이렇게 또 공급하기가 어려워졌죠. 여하간 2009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아마도 이 주택은 공급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논현동에는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량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투룸의 공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월세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이 월세가 세입자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 관리업체로부터 받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이 전문 관리업체도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전문 관리업체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냐면 내가 직접 세입자를 맞춰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와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관리업체가 어느 정도의 월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전대를 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월세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직접 월세를 놓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전문 임대관리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사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요. 지금 현재 논현역, 신논현역, 언주역 이 근처에 원래 월세를 받고 있었던 원룸의 임대인들의 월세 가격이 현재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위탁 관리 업체에서도요. 매년 계약을 갱신을 할 때 원래는 90만 원부터 시작을 했다가 85만 원으로 내렸다가 또 80만 원 내리는 이러한 과정을 지금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한정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얼마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사셨던 가격 대비 현재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을 것이 뻔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월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을 만약에 받아 놓으셨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역금리 현상이 발생이 돼서요. 기대 수익률이 더 한층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치를 앞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매도를 권유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원룸을 월세 80만 원을 받는 수익률 대략 한 그쪽 지역에 한 6% 정도가 나오거든요. 5.5에서 6% 정도의 수익률이 현재 나올 텐데요. 이 정도 가격의 원룸을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똘똘한 한 채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걸 하나를 사서 구태여 주택수를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률, 원룸은 수익률이거든요.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상한선 네트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고 얘는 매도를 권유를 하는데 이 매도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조금 신경을 약간만 더 쓴다면은요 전세로 전환을 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전세를 놓게 되면 그 다음 들어오는 매수자가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기 때문에 갭 투자로 매수를 할 확률이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요 한번 전세로 이것을 바꿔서 갭 투자 형식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도하시길 추천드리면서 아마 매도를 내놓으셔도 잘 안 나갈 거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의 조언 좀 더 드렸어요. 전세로 전환한 후에 매도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429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이나 보유했는데 재건축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매도해야 하는지 더 보유하고
하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라는 문자 사연 주셨어요. 아마 이런 고민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너무나도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는 음마 아파트.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네, 대치동 음마 아파트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는 사실 개포주공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강남권에서요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추진을 한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합 설립까지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투자하고 있는 사람 모두 다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용적률을 올려야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고 이 일반 분양분으로 매도한 것을 건축비에 충당을 해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줄이게 된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용적률을 더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지리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일단 음마 아파트 입지여건은 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역하고도 가깝고요.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뜨거운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입지여건을 제외하고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이게 투자 기간이 너무 길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투자 효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마 아파트는요 가격이 오를 때는 상당폭 많이 올라요. 오르는데 떨어질 때에도 워낙에 단지 세대수도 많기 때문에요. 떨어질 때에도 한꺼번에 떨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마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예전에 한보에서 지었죠. 지금 이제 16억, 매매가는 16억, 그다음에 전세가는 4억 4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면 한 12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2억 정도를 투자하는 강남권의 재건축은요, 그 정도가 이제 투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12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얘가 수익을 가져오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자신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간에 또 한 2, 3억 정도가 한 1년 동안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마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매도를 하셔도 좋고 또 장기적으로 난 지금 없더라. 그러나 앞으로 아파트를 강남권에서 좋은 거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한 1년 정도 약간의 조정을 조금 더 본 다음에요. 들어가서 똘똘한 한 채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은요. 훗날 어찌됐든 결과는 좋은 아파트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아파트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음마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의 그 투자 기간을 잘 설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투자하셔도 괜찮지만 하지만 들어갈 타이밍은 한 1년 정도 더 지켜보시고 그렇지 않다. 단기적으로라면 투자 마인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빠르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6455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투자 금액이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가 불가능할 것 같고 빌라 투자 권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서구 쪽의 빌라 투자는 어떨까요? 아니면 전문가님께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대체 투자자로 빌라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강서 지역을 보셨네요. 원장님 괜찮을까요? 네, 한 1억 원 정도로 빌라 투자는 어떠냐, 또 강서 쪽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생각할 때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하고의 상담을 할 때 상담하시는 분이요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일단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기간이 나 금액 이런 것들 상승에 대한 기대 이런 것까지도요 전부 다 같이 상담하는 사람과 커뮤니티가 되어야지 좋은 처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방송에서 짧은 문자 사연을 가지고 여기다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좀 제 나름대로는 좀 힘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1억으로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이요. 상당히 투자적인 시장에서는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동산 가격이 절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1억 원을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으냐? 결과적으로는 아마도 다세대 주택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아파트는 접근이 안 되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 있죠. 단독 다가구는 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차 선택으로 빌라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를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개발 지역이냐 아니면 재건축 지역이냐 아니면 정비사업 지역이냐 아니면 정비사업 외 지역이냐. 그럼 정비사업 외 지역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전형적인 갭 투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서구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빌라 투자할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빌라는요. 아파트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 지역의 빌라가 잘 팔리더라라고 하면은요. 금방 단독 다가구 주택을 철거하고 거기에 신축 빌라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택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요.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가서 빌라를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석을 하고 가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서 그냥 한번 샀다가 다른 업자들이 지은 빌라가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전세가율 상승을 가져올 수 없고 그에 따라서 매매 가격 상승의 목적도 달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서구나 인천 이렇게 서쪽으로 내려가면은요. 땅 가격이 싸요. 토지 가격 원래 자체가 싸기 때문에 공급의 탄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러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강서구 자체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개별적인 주택 가격 그다음에 전세가 상승에 의한 갭 투자의 성공 이렇게 봤을 때 강서구 쪽은요. 굉장히 공급량이 빌라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